네, 연합뉴스TV는 시청자 여러분의 높아진 대선에 대한 관심을 예리하고 깊이 있게 해소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박진영입니다. 어떤 선거라도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몇 번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그때 그 사건이 이른바 변곡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고. 도대체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하냐고 2016년 극장가를 달군 명대사죠. 이번 대선 변수는 정말 많지만 그중 3가지 관전 포인트를 선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선 이변 가능성입니다. 보통 경선에서 이변은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2002년 새천년 민주당 경선에서 이른바 대세론이 무너졌습니다. 2002년 1월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 중 부동의 1위는 이인재 후보, 노무현 후보는 지지율 5% 미만의 군소 후보에 불과했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는 광주 경선에서 펼쳐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자 민주당의 근거지 광주에서 영남 후보 노무현이 1위를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돌풍을 이어가는 노무현 후보, 이인재 후보는 부산 경선을 앞두고 사퇴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선 치열한 경선이 한창입니다. 대세론의 의미와 앞서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 도전하는 안희정 후보는 어게인 2002년을 꿈꾸고 있습니다. 4월 3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만약 과반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이변은 일어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년 주기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노태우 민정당 정권, 김영삼 3당 합당 정권의 10년 보수 집권 뒤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년 진보 집권을 거쳤고 이명박 박근혜 보수 재집권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 전인 2007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바다 이야기 사태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심의 외면을 받았고 새누리당이 쪼개진 것처럼 열린우리당은 3차례 집단 탈당으로 70명이 떠났고 대통합민주신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40%를 넘나들며 우위를 보였습니다. 당시 정치 상황이 지금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10년 주기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연정입니다. 현재 각 당의 국회의원 분포로 봤을 때 안정적 전국 운영을 위해 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원내 제1당인 민주당만 해도 주자들 사이의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폐청산을 향한 미래에 합의할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결국 연정 성립은 제3지대가 얼마나 힘을 얻느냐가 관건인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요? 당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중심의 빅텐트론과 안철수 전 대표가 소속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론이 거론될 때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을 대신해 김종인 전 대표가 군부를 떼고 있지만 아직 큰 방향은 없는 상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진 이후 극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나비 효과. 선거판에서 나비의 날갯짓은 시시각각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어떤 상황도 안심할 수 없는 피말리는 하루하루가 흘러갑니다. 대선 이제 50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상황실이었습니다.